지금부터 다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스타트업의 선구자들 세션이 되겠습니다. 아멘다 티르스크 피치팰리스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5분의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회 심심이 창립자 및 대표님, 김성은 선서뷰 부사장님, 최현철 웨이브원 대표님, 한세경 베터와이 대표님,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혜린 대표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지만 세션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다 티르스크 대표님께서 연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분의 아주 흥미로운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피치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019 ALC에 참여를 했을 때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피치를 듣게 되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아주 핵심적으로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하게는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각 스타트업의 소개를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도전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챗봇 서비스로서 2002년에 창업된 심심이의 창업자이신 최정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심이 주식회사의 최정희입니다. 저는 심심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심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챗봇이고요. 챗봇을 만들려면 우리가 많은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에 심심이를 만들었을 때는 이러한 전문성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물건을 광고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요. 저는 이런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그 당시 가장 유행하던 MSN 메신저에 봇으로 광고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만 하면 차단을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도 알려주고 뉴스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개발해서 사람들을 많이 친구로 추가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누구니? 반가 반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인사말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하나하나 대답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1000개 정도를 입력을 했는데 첫인사는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면 너무 다양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혼자서는 대답을 입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받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능을 개발했는데요. 심심이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모른다라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문장만 입력하면 바로 가르칠 수 있게끔 기능을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친 말은 바로 그 다음에 심심이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를 많이 얻어서 바이럴이 아주 크게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2012년부터는 많은 인기를 얻어서 각국의 공중파 방송도 타고 유튜버들이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챗봇을 개발해서 중국에서 히트를 쳤는데요. 이 개발 논문을 보면은 심심이를 가장 먼저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개의 대화형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논문인데요. 심심이와 함께 페이스북, 구글, MS의 콜타나 애플의 시리 이렇게 5개를 비교합니다. 심심이 대화 엔진을 사용해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19년 동안 심심이가 계속 대화를 이어왔고요. 현재 81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용자는 4억 명입니다. 심심이 사용량 그래프인데요.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그전에는 재미 위주로 서비스를 해왔다면 이제는 안전을 우선하는 서비스로 바꾸자라고 하는 선언한 것입니다. 심심이에서 안전이라고 하면은 나쁜 말을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14년 동안 초창기부터 2016년까지 나쁜 말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한 4개를 개발을 했다면 한 3년 사이에 6개에서 7개까지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10명에게 하나씩 다 검수를 시키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딥러닝 분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류기가 이제는 모든 문장들을 실시간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3, 4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안전과 나쁜 말 제어에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AI 윤리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선도적인 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인공지능의 윤리검증 데이터를 최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가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그룹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 교수님들은 우리나라에서 AI 윤리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꼼꼼히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AI 윤리에 있어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말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사를 보조할 수 있는 대화 AI로서 심심이를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을 R&D 과제로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는 이 안전함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심심이스러운 심심이만의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심심이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심심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심심이를 위한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심심이가 애초에 그 사람들이 그 대답을 가르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심이가 AI로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사람들 각각이 자신만의 심심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은 님을 모십니다. 센서뷰의 부사장님이시고요. 센서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심심이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심심이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일단 우선 센서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센서뷰는 저희만의 소재와 저희만의 기술,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5G 시장에서 저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 기업입니다. 센서뷰는 주로 여기 그림에도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소재를 바탕으로 한 안테나와 그 다음에 케이블과 커넥터를 각종 IT 커스터머들과 디펜스 에리아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5G 시장이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4G나 LTE급의 아직은 완벽한 5G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특수한 케이블 커넥터와 안테나들은 현재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1년에서 1.5년 동안의 험난한 신뢰성을 거치면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5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G 시장에 대한 거는 상당한 많은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인빌딩 솔루션 안테나와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 CapEx, OpEx 다시 얘기해서 투자 부분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차세대 T-모바일이나 버라이전 미국 시장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고 있는 핸드폰들 중에 삼성전자 또는 애플과 같이 5G를 리딩하고 있는 선두 기업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 소재를 가지고 현재 시장에 접목되고 있는 LCP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라고 하는 소재를 저희 센서뷰만의 자체 소재를 개발하여 현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그 소재를 보다 훨씬 더 가격적으로 우월하면서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28기가 또는 60기가, 70기가 해당되는 6, 7G까지 이르기까지의 기능적으로 많이 보완한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한 케이블 커넥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 그 후년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또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 TV에 접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는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무인 자동차라고 해서 앞으로 더 진화된 지능을 가진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물론 수소 전기라든지 전기 자동차의 기능, 에너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무인 자동차가 되고 또 약간 그런 기능성을 좀 포함하는 지능성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호를 받고 또 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센서뷰는 거기에 해당되는 안테나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블 커넥터를 만드는데요. 주로 이쪽에 사용되는 케이블 커넥터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한 자동차의 앞부분에 사용되는 부분과 자동차 도어 쪽에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유연함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맞는 특수한 소재들을 만들어서 가공하여서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리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많은 스터디를 하고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 부분은 테스트 매지먼트 에어리어인데요. 여기 파워포인트 상에 보이면 아주 조그만 박스가 보일 겁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모든 핸드폰들이 사용되고 나면 그 핸드폰을 만드는 그 매니팩처들이 모든 핸드폰들을 100% 전수 신뢰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의 중에는 OTA 박스라고 하는 조그만 박스 안에 핸드폰을 넣고 그 안테나적인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게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아주 100%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 박스 안에는 또 그거에 해당되는 안테나와 케이블 커넥터를 공급합니다. 저희 이 제품들은 지금 전 세계에 만들어지고 있는 핸드폰 브랜드들과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배치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차후에는 수량적으로 많은 양이 공급이 되면서 그거를 5G 28GHz 진짜 정말 5G에 해당되는 시장을 리딩을 할 때 그 제품을 저희가 생산 제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센서뷰라고 하는 회사는 비단 그 상업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군사용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전쟁이라는 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그 무기 체계나 이런 데 사용되는 거는 정확한 포지션에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는 체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케이블 커넥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는 아주 무게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무게를 20%에서 30%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케이블을 저희는 전투기라든지 미슬이라든지 레이더 기지라든지 군함, 잠수함,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군사 체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뷰는 지난 5년 반 동안 만들어진 스타트업이고요. 초기에는 20명에 해당되는 R&D 경험자 한 17년에서 15년 정도 경험을 갖춘 그런 R&D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아까 개발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전 세계에 있는 아주 5G 시장과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통신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다음 도표와 있는 모든 커스터머들을 저희가 현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차기 내년, 내후년에 있을 차기 모델에 대해서도 아주 가깝게 스터디를 하고 다음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보시면 ST마이크론이나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두 회사는 칩셋 시장에서는 전 세계 90%에서 95%를 공급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케이블과 커넥터들은 이 회사들과 칩셋과 연동해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차기에 쓰시는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여러 일렉트릭 디바이스에는 반드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끝으로 오늘같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조선일보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센서뷰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저희 센서뷰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성취를 이룩하셨던 것으로 잘 보였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웨이브원의 최현철 CEO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브원의 대표 최현철입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무대라는 게 조금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차분히 좀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뭔가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웨이브온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창업의 배경입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비슷하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조금 독특하게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연구 개발하는 팀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성전자 최초로 분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다른 창업자들이 봤을 때 조금 부러워하실 수는 있는 케이스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 능력이 있는 개발자들과 삼성에서의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웨이브온, 그러니까 웨이브 진동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삼성전자 내부에서 했던 것은 인체를 매개체로 해서 진동을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서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이 기술은 근본적으로 웨어러블에 탑재를 해서 이어폰이나 헤드셋 없이도 손가락을 귀에 대는 형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애플 에어팟이라든지 갤럭시 기어 버즈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의 강세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을 피벗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피벗하게 된 기술은 여전히 진동을 이용해서 인체 내에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흡수율을 뛰어나게 하는 DDS,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타사의 기술과 좀 다른 점은
기존의 미용이나 의료기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정기적인 자극이나 이온을 이용하거나 플라즈마 아니면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하는 MTS 방식, 물리적인 바늘이나 이제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위험성이 따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신호들이나 기술들은 사용자에 상관없이 동일한 신호를 출력해서 흡수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진동을 이용해서 인체를 분석을 합니다. 인체 내부의 중심에는 항상 뼈라는 단단한 매질이 있기 때문에 진동이 뼈에 부딪혀서 나오는 것을 분석하여서 이 사람의 피부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맞는 최적화된 진동으로 흡수율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품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간단히 만져봐도 이마의 피부는 얇고 볼의 피부는 도톰합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뷰티 기기들은 다 동일한 신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최적의 신호로 이런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피부 깊숙이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활용도는 굉장히 넓은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들은 하루에 여러 차례 보습제를 바르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보습량, 흡수량을 증진시키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기술이 기존의 기술들은 진피층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부분 각질층이나 표피 쪽에만 머물러서 유수분을 보호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진피를 넘어서 피하 지방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 조직을 녹이는 형태의 다이어트나 뷰티, 성형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들을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헬스기기에 대한 경험이 많아져서 현재는 사업을 그러니까 뷰티 쪽뿐만이 아니라 헬스나 메디컬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장비 의료기기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사업군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주 잘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터와이의 한재경 CEO님,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베터와이 대표 한재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통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다음 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Lithium batteries have high energy density, making our lives more convenient and used in various forms in our lives. The market share of lithium batteries is also increasing steeply and rapidly. However, as the energy density is high, there are risks to using them. So if it is not managed correctly, the internal structure can be deformed, resulting in reduced efficiency, shorter life expectancy, and more severe accidents such as fire and explosion. All lithium batteries are equipped with a BMS management device, battery management system, which can estimate and diagnose battery conditions and control the battery's devices. However, as the battery system's capacity is getting larger, there were several accidents from the batteries used in electric vehicles or ESS, and the estimation about the condition relevant to the battery aging and advanced diagnosis of problems or defects of the batteries has been necessary. Just like a doctor diagnoses a patient's physical condition, with various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knowledge, the technology to estimate the battery's state accurately and various data to support it is necessary. There was only limited memory under the existing BMS environment and limited computational capability, allowing only basic estimation for conditions. There was a limitation in providing high-level services, such as battery explosion accidents and diagnosis of defects. About the limitation,
Better Y has finally developed a BMS platform with a new concept. First of all, the sophisticatedly designed BMS is installed in an electric vehicle to collect primary data, perform real-time primary processing, and send the collected data to the cloud. In the cloud, high-level algorithms are applied based on big data transmitted from various BMSs. It evaluates each condition and diagnoses defects in each battery, and provides the local BMS feedbacks based on the results. By utilizing this platform, it became possible to accurately estimate highly difficult information about battery conditions, such as aging, residual life, the existence of defects, and information such as the exact residual or mileage of batteries in electric vehicles. This platform can be available to evaluate residual value and diagnosis of safety when trading second-hand electric vehicles. 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배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잘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배터리들이 활용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이렇게 소형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위주로 사용을 했지만 동력원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어떤 ESS라든지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화재 사고라든지 또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어요. 저는 사실 베터와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실에서 10여 년간 제가 배터리 관련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 진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빅데이터가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례로 우리 음성인식이라든지 영상인식 같은 것들이 혹은 번역기 같은 것들이 사실 10여 년 넘게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거든요. 로컬에서 이걸 진단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옮겨가면서 성능이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결국은 그런 형태로 가야겠다, 배터리 진단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고 아예 제품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배터리 팩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창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산된 배터리 팩에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운영 중인 이 배터리 애저 서비스라고 불리는 플랫폼을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과 연계된 배터리 팩은 이제 기존의 BMS가 할 수 없었던 훨씬 고도화된 기능들, 예를 들면 이상 진단이라든지 더 정밀한 어떤 상태 진단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점진적으로 더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배터리에서 운용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라는 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올 텐데, 그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한 또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형태의 진단 기능들이 계속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용화된 제품을 전체적으로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서 현재는 저희가 좀 특정화된 어떤 그 영역 배터리 쪽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이제 전기자동차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어떤 진단 키트,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충전하면서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저희 비즈니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혜린 대표님, 이노마트 대표님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따뜻한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이노마드 대표입니다. 이노마드는 에너지 노마드의 합성어입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 넷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넷제로를 어떻게 205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73%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누구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지, 이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 기후변화, 넷제로가 너무나도 큰 목표들이고 수치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신의 목표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수치를 작은 단위로 잘라서 개인에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수치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노마드는 세계 최초의 개인용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수력 발전기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흐르는 물이더라도 저장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로 5와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4-5시간에 한 번씩 하나의 아이폰을 충전하거나 혹은 300와트의 전구를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2013년 이후 모바일 사용자의 숫자는 PC 사용자의 숫자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 패턴도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분산형이고 또 수요 중심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에너지 패턴은 더 달라질 것이고 지금처럼 더 모바일 형태로 더 개인화된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용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이 제품을 2018년부터 캠퍼들에게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미국의 캠핑 시장에 판매하게 되었고 이제까지는 25,000대를 판매한 바 있으며 글로벌 빅 브랜드인 롤스로이스나 파타고니아와 협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아이디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용자들은 이제 와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와트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시는지 아시나요? 저희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5와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랩탑이나 불빛을 보면 80와트를 소비했구나. 그렇게 되면 내 기계로 8시간 정도가 충전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계산해 보고 계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 체험을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체험 수업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용 센서를 이 기계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계가 연결이 되고 추적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오프 그리드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위치 정보와 발전량 데이터를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을 이 제품으로 줄일 수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작은 발전기인데 이것이 아웃도어 용품으로 아니면 재미있는 제품으로는 사용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작은 기계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고 시각을 바꿔놓고 있고 행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혹은 기후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을 하면 항상 작은 단계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마드의 이 소형 분산형 시스템이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솔루션을 업계와 우리 삶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노마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린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님의 여정을 제가 관심 있게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아주 훌륭한 제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업을 한국에서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학생들 중에 혹시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혜린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질문은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경험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청중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 창업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노마드를 창업하기 이전에는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00kW, 500kW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도 굉장히 중앙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은 이후에 어쩌면 새로운 타겟을 찾아야만 에너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1인용 발전기를 발명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에너지라는 것이 워낙 큰 문제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에너지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너지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문제를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서 누구나 해결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고 또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셨나요? 저한테 지금 질문을 주신 거죠? 예. 그 지원에 대해서 아마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품이 필요하고 이 제품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떤 회사랑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게 잘 진전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느리더라고요. 의사결정도 느리고. 그래서 제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창업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하면서 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 사업, 요즘 뭐 어린이, 주린이 이런 말들 많은데 저도 이제 사업에 있어서는 어린이 같은 아직까지는 경험이 미천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사업가라는 이미지는 자기가 가진 돈을 들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사업이 망하면 나도 같이 인생이 망한다는 어떤 자세로 하는 게 사업가적인 모습이고 실제 그랬던 걸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이런 특히 이런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IT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는 좀 더 개인의 어떤 리스크를 뒤로 하고 정말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굳이 남한테 의지할 게 아니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 있다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그 청중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을 때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창업을 했을 때는 그 좋은 면이 또 있어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배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할 때는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열정이 있고 실패를 했을 때 그걸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물론 이제 예전처럼 그런 규제들도 많이 없어졌고 굉장히 많은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이 됐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성은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인재 확보와 관련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인재 확보를 위한 도전 과제는 없었는지, 또 관련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사업하는 분야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의 80%가량이 경험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봤거나 혹은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역할을 해봤던 사람이고, 나머지 20%는 신규 채용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OJT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훈련을 제공을 하지만 직접 R&D 분야나 제조에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기본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굉장히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경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대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얻게 되고 바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재풀과 미국이나 유럽의 인재풀과 이러한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들이 취업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네. 모든 업계가 공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특정 분야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위스에서 경험을 해보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미래 일자리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취업을 하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졸업을 하기 전에 많은 성적들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실제 취업을 하게 되면 1, 2년 정도는 회사에서 또다시 훈련을 받고 시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교육 제도가 조금은 뒤처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 환경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을 저희가 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기업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더욱더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심이 창업자님, 최정희 창업자님도 인재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인재 확보는 항상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은 좀 특정 분야라서 좀 그런 거 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좀 소프트웨어 분야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한데요. 점점 예전에 비하면 점점 학교 이거는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어떤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적 위주로 좀 가다 보니까 학교 외의 어떤 필드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은 좀 제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잘 짚어주셨고 좋은 피드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세션을 마무리 짓기 전에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의 업무 환경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웨이본 최현철 대표이사님,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의 영향은 저희 회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헬스나 뷰티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작년 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언택트로 가게 되면서 시술이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축소되는 바람에 쉽지 않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피버팅을 한 것이 이제 방역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개발, 뭐 체온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희 회사한테는 이게 큰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남들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자부했었기 때문에 창업할 때도 좀 더 고상하고 어려운 것들로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수익이 한 푼도 안 되는 연구개발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시장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테이블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각 테이블별로 다른 주제로 얘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슈가 생긴 거죠.
그 전에도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뭐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저건 나랑 다른 세계 얘기야라고 했던 것들이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되게 됐죠. 그 말은 위기인즉이지만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과감하게 사업군을 비대면 방역 쪽 채용계 개발이라는 정말 신호처리라는 분야는 같겠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인체전도 실제 DDS라고 하는 의학기술보다는 채용계 기술이 조금 더 쉽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때까지 창업해서 매출을 한 것보다 1년 동안 거둬들인 매출이 더 높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 하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위기라고도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한 큰 기회다.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피봇을 하셔서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입으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각각의 창업 대표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청중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회의 내내 건승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패널 분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세션은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